전입, 확정, 배당,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신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유무예요. 선순위 임차인 또는 후순위 임차인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확정일자는 배당 권리 유무입니다. 확정일자를 안 하면 배당 권리가 없어요. 소액 임차인 제외하고는 배당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배당 신청은 배당 확정 유무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유권 등기자 다음에 하시면 대항력을 갖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0%. 전세 보증기관을 이용해서 보증률 100%, 보증액이 크더라도 그걸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저는 경매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경매를 권리 분석이 아닌 임차인의 상태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대항력을 갖추세요. 전입신고만 잘 하시면 보증금은 낙찰자로부터 다 돌려받거나 낙찰자의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고 그 배당금이 혹시나 부족하면 낙찰자가 줍니다. 낙찰자는 채권자를 책임지진 않지만 선순위 임차인은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아가는 돈과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는 낙찰자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대항력을 갖추시면 아주 좋겠다. 투자자로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투자자인 경우에 초보자 시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 겸 채무자의 물건만 하고 싶다. 쉬우니까. 그런 것부터 하라고 또 어떤 책에서는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초보자일수록 선순위 임차인 걸 하셔야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 왜 그럴까요? 선순위 임차인 물건을 왜 하는 게 좋을까요? 선순위 임차인 물건을 하면 명도비가 안 들 수가 있어요. 명도비 절감. 그 다음 어떤 이점이 있죠? 스트레스 감소. 자, 요건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리고 일단 우선 이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유무, 확정일자는 배당 권리의 유무, 배당 신청은 배당 확정의 유무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자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 선순위 임차인이 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되면 내가 임차인일 경우 모든 전세금을 또는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낙찰자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확정일자는 배당 권리 또는 배당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확정일자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죠. 일단 확정일자를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 그럼 확정일자와 전입일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자 다음이라고 할 경우 내가 원하는 경우에 배당 신청, 배당 순서도 최우선이 될 수 있다. 근데 전입은 소유권 이전 등기자 다음인데 그 다음 대출이 실행되고 그 다음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대출보다 전입은 빠른데 확정일자가 느린 경우는 배당 순서에서 밀려요. 그럼 내가 처음에 배당이 된다고 생각했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내가 미스를 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 낙찰금에서 다 배당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확정일자가 늦어서 배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당이 되지 않는 분만큼 현금으로 또 지급해야 된다. 그럼 내가 투자 미스가 되겠죠. 그래서 확정일자도 되게 중요합니다. 배당 신청, 배당 확정 유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권리 분석을 이걸 한 달, 두 달, 세 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법무사 되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투자하실 분들은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해야 돼요. 그냥 10,000원짜리 토지 있어요. 10,000원짜리 토지 하나 낙찰 받아가지고 조사부터 납부까지 다 해보세요. 등기까지. 등기도 셀프 등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해보시고 나중에 그걸 시스템화 시켜서 위임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니까 한 번만 경험해보면 1년 공부하는 거에 다 절약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공부는 하지 않도록 하세요. 중개사분이 되거나 법무사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될 게 아니라고 하면 나는 돈 버는 게 중요하다. 뭐 수입료 벌 생각 없다. 뭐 자영업자 될 생각 없다. 이런 분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목적으로 경매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돈 버는 공부를 하세요. 돈 버는 공부는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시도하고 개선하고 레벨업하고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그냥 계속해서 공부하다가 좋은 게 오겠지 못해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베스트를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은 시점이 거기에요. 아까 말씀드린 투자를 이론으로 하지 말자. 도대체 돈을 버는 분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뭐 그런 책들이 많죠.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선순위 임차인과 신건과 그 다음 외곽 그 다음 보상 그 다음 등등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영역에서 뭔가 돈 벌 게 없을까? 아파트에도 없을까? 이런 걸 찾아봤다는 뜻이겠죠. 무지한 신념에 빠지지 않게 고정적 신념이 가장 무서워요. 자, 사이비 종교가 살인까지 하고 죄책감이 없잖아요. 그게 편향적인 신념 또는 고정적인 신념, 뭐 정치적인 대립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대립이 있어야 균형이 또 있는 거예요. 너무 철학적으로 가면 재미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면 투자로 그걸 적용해보면 어쨌든 이런 관점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 나에게 반문해야 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진짜 정답일까?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이 문제에서 해결점이 없을까?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현 시대의 구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방식은 없을까? 그 책 쓴 저자들이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바뀐 생각들은 없을까? 책 쓰고 까먹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점은 바뀐다. 투자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쓸데없이 통제 불가한 영역에서 시간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내 삶만 피폐해집니다. 그 시간 에너지로 돈 버는 데 쓰세요. 아니면 내가 쉬는 데 쓰고 가족들하고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 신권, 대형, 외곽을 하는 이유는 입찰 경쟁률이 낮아지고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확률적인 투자 이익의 요인이 있다. 전입, 확정, 배당이 다 성립되는 경우는 배당받는 선순위 임차인. 쉽게 설명드리면 1억에 낙찰받았으면 보증금이 1억이에요. 그럼 이렇게 배당이 된다는 겁니다. 내 낙찰금에서 배당이 되기 때문에 나는 줄 게 없다. 현금으로. 근데 이건 1억에 낙찰받아도 보증금 1억을 추가적으로 현금 지급해야 된다. 그게 인수되는 임차인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입만 성립되고 확정이나 배당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경우 인수 임차인이에요. 전입, 확정, 배당이 다 있어야 배당 임차인입니다. 배당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상 배당 순서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경매 사이트에. 그걸 보시면 최우선 변제 권리자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돈을 빼가는 건 법원입니다. 법원 경비. 약 평당 10만 원 정도 빼가더라고요. 강제집행비도 비슷하고요. 이게 1등, 2등이 최우선 변제, 3등이 말소 기준 권리 또는 여기 선순위 임차인. 그럼 최우선 변제 권리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조세채권, 임금채권, 임대차 보호법에 준하는 소액 임차인들이에요. 그 기준은 지방으로 따지면 상가는 3천만 원 환산보증금이, 주택은 5천만 원입니다. 5천 이하는 부분 배당 받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은 확정이 없어도 배당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세채권과 임금채권이 가장 우선되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영원이라고 되어 있어도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빼가는 금액만큼 내가 인수금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
비슷한 말이죠? 내가 2억이 지금 전세금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1억에 낙찰 받았어요. 그럼 1억이 B잖아요. 제일 처음에 빼가는 법원 경비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1억을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그럼 결국 2억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배당 임차인이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금액 이상 경매로 산다. 정확하게 따지면 플러스 법원 경비. 또 더 정확하게 따지면 우선 배당권자가 있는가. 그게 조세채권,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권리자들입니다. 인수는 1억이면 지금 이 1억이 다 인수예요. 그럼 1억에 낙찰 받으면 안 되고 시세가 1억이라고 하면 뭐 1,000원 떨어질 때까지 1억 1,000원에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럼 취득세는 절감할 수 있는데 나중에 양도 구간이 너무 높아지죠. 이런 단점이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저는 선호하지 않는 방식 1억짜리 보증금을 갭 투자를 하는 거예요. 100만 원으로. 이게 1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감정가가 취득한 다음에 이 전세자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전입만 성립이 되니까 확정, 배당 둘 중에 하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1억을 주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갭 투자를 한다. 그렇게 해서 소액 갭 투자로 분류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너무 다양합니다. 경매만 조금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파트 시장의 흐름과 아파트 투자, 그다음 정책 규제, 그다음 토지는 또 원시적인 자원이잖아요. 토지 위에 문명의 발달에 따라 건축물이 바뀌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이해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자가 되실 분들은 토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 임차인 권리 분석을 정리해 봤습니다.